지금 1차 검찰 검경이 수사권 조정 결과, 1차 검찰개혁의 결과가 아직도 뿌리를 못 내리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지금 이제 하나 더 이제 공소청을 별도로 또 만들고 또 별도로 이제 중수청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이제 국수위라는 걸 또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이런 혼란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공소청이라는 전혀 새로운 이제 기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지금 기존의 검찰청과의 의상을 어떻게 가져가실 거고 어떻게 인력 배치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실제 집행 가능하게 하려면은 얼마나 일선의 혼란이 오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민생이 타들어가고 사회적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국가 기본 시스템이 그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고 안녕 질서와 관련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권의 영역이라면 정치가 필요 없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자꾸 나서서 자기 주장을 할수록 국민들 민생으로부터 멀어지는 민생을 위한 우리가 검찰개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민생을 더 혼란시키고 민생을 힘들게 한다면 그거 해서 되겠습니까? 송 의원님, 제가 요거 하나만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송 의원님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검찰 제도를 잘 좀 정비해서 가자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미 1차 검찰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보니까 변화가 왔고 거기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잘 치유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잘된 건 살리고 네. 잘못된 것은 다시 되돌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1차 개혁했으니까 더 세게 한번 해보자라는 검찰 해체 수준에 해보자라는 거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대대적인 검찰 개혁에는 반대하시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우선 헌법에서도 정한 취지하고도 반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민생 입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제가 국수위에서 뭐 이의신청이나 수사심의 신청에 대해서 그럼 언제 수사하냐고 하시는데 수사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의신청 절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수사가 너무 과하면 당연히 또 거기에 따른 구제 절차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수사기관들이 다양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또 경쟁도 하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은 정말 구제 절차를 확실히 만들고 또 잘못된 사람은 제대로 수사받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두 번째로 사실 어떤 수사관이 뭐 편하다, 좋다, 뭐 수사가 적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건 완전 개인의 지인분들이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분은 만나지 못했고 오히려 이 1차 검찰개혁 과정에서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1차는. 첫 번째, 경찰의 비대화를 대비해서 치안 수사권을 있는 경찰과, 그러니까 치안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결국 본청과 결국 국수본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이 위법하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마음대로 수사해서 그렇지 중대수사범죄 중에 저희가 부패와 경제 두 개만 제한적으로 했는데 등을 가지고 유권 해석해서 마음대로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나마도 4개월 내에 이 두 개의 수사권도 원래 폐지하는 것이 원래 저희가 검찰개혁의 여야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등이라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은 모른 척하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여야 합의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희 21대 때 계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공수처였습니다. 그러면 만약 공수처 검사마저도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을 누가 수사했겠습니까? 합수본 구성할 때 공수처 검사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수본이 함께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수의 윤석이 어땠습니까? 아니 수사권도 없는 경찰이 왜 수사하냐? 수사권은 내란죄는 당연히 경찰에게 있지만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왜 수사하냐? 또 이 관련된 군과 관련된 방첩사, 수방사 동원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무슨 수사권이냐라고 하면서 버텼던 거 아닙니까? 말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받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수사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출석 요구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특검에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이 1차 검찰 개혁이라도 안 됐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계엄 체제에서 혹은 내란 수계가 버젓이 정말 대통령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시대였을 수도 있다라는 정말 우려가 있고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군과 검찰을 동원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정말 그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해서는 안 된다. 네. 마찬가지로 저도 저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보안입법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2차 검찰개혁이 과연 어떤 방향이 또 어떤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더 정당하고 합리적일지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